여러분, 코픽스 금리가 다시 상승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코픽스라는 게 은행에서 대출해 주기 위해서 조달하는 금리를 코픽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픽스 금리가 예상과 달리요 올라갔습니다. 예상은 3월에 코픽스 금리가 하락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0.0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3.56이 됐습니다. 예. 지금 지난 2월에는 3.53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엔 3.56이 된 거예요. 물론 작년 11월에 4.34보다는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게 2월과 3월 사이에 0.03%포인트가 올라갔다는 사실은요. 다시 대출금리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대출금리가 조금씩 다 올라갈 겁니다. 네. 지금 코픽스 금리가 낮을 때는 뭐 작년 3월만 하더라도 1.7이었으니까 이때는 아무래도 낮겠죠. 그러나 조달금리가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3.56까지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실제로 말입니다. 지금 대출금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출금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거든요. 이게 뭐 대출금리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금리 고정금리입니다. 3.64%예요. 하단이 3.64%인데 코픽스 금리가 3.56입니다. 희한한 금리죠. 조달금리에다가 조달금리는 내가 3.56에 조달을 하는데 내가 대출해 주는 것은 3.64에 해준다고요? 그럼 손해나게요? 손해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손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상금리라는 게 여러분 코픽스에다 가상금리를 더하는 거거든요. 코픽스에다 가상금리라는 것은 은행을 운영한다든가 은행에 비용이 들어간다든가 은행에 인건비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가상금리에 포함돼서 들어가는 건데 3.64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가상금리가 안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조달금리가 3.56인데 이게 3.64면 진짜 웃기죠. 웃깁니다. 그런데 이건 4월 14일 기준이고요. 4월 14일이라 해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단이 올라가든 상단이 올라가든 올라갈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이건 하단은 4.18%인데 이것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상단은 6.631%인데 이것도 올라갈 겁니다. 하다못해 0.01%라도 올라갈 겁니다. 전세재금 대출금리도 하단이 3.86%인데 올라갈 겁니다. 상단도 6.337%인데 올라갈 겁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조진다고 하더라도요. 와서 또 조진다고 하더라도 금융도 지금 잘못하면 악가지가 날 수 있기 죄송합니다.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대출금리도 마찬가지예요. 4.68%인가 현재 하단인데 올라갈 거고요. 상단은 6.06%인데 이것도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과연 말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경제 주체라는 것은 가계, 기업, 정부를 말하잖아요. 그중에서도요.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영업자 부채. 2022년 4분기 기준이니까 가장 최근 기준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일반 자영업자 3억 2,220만 원이 부채입니다. 일반 자영업자 536만 명 중에요. 54.53%인 307만 명이 가지고 있는 부채 평균이 3억 3,220만 원이에요. 게다가 다중채무자 563만 명 중에 173만 명은 30.73%에 해당되는데요. 이들은 4억이 넘어요. 4억 1,636만 원이에요.
대출금리가 찔 것만 올라도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장의 경제가 조금 좋아진다고는 해요. 그런데 물가가 워낙 높아서 외식을 꺼립니다. 소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관광객도 예상보다가 오지 않으니까 예상보다가는 지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시장이 한동안은 참 어렵겠구나. 제가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바로 이 부채 때문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현장 경제, 바닥 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뭐 대부분 보면 현장이에요. 예, 바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닥이라는 것이 인생의 바닥이 아니라 경제에서 기초에 해당되는 기초경제에 많이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채가 보세요. 지금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1019조 8천억 원, 1019조 8천억 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대출금리 때문에 폭발할 수도 있는 게 저는 자영업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 부채가 증가한율이 48.9%나 증가했습니다. 334조 9천억 원이나 늘어났으니까요. 이 부채 진짜 감당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그 어느 것보다 정부가 또 국회가 이 자영업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에 현금살포 법안 말고요. 예, 나라 경제가 더 부강해지는 그런 입법. 저는 그런 입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입법이 말입니다. 예, 최저임금을 낮추고 주 52시간제가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만이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임금을 더 높일 수가 있고요. 또 매출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꽉꽉 묶어놓고 그냥 이대로 간다면 자영업자들은 줄폐업하는 게 저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6년에 480조였던 자영업자 부채가 2022년 4분기에 1019조까지 늘었으니까 진짜 심각하죠. 저는 진짜 심각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회복되는 것이 저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 경제가 좋아질 때 우리 경제도 좀 좋아지는 모양새로 가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장 경제가 좋아지는 그날 우리도 만세 한번 부르자고요. 경제가 이제는 좋아진다 하고 말입니다.